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콕콕 집어서 공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유형별 영어 공부법. 첫째, 알아서 한다고요, 형. 여기 좋은 형 아니? 아니 이제 제일 많이 아마 마주치게 된 학생 유형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아 냅둬요. 알아서 한다고요. 이제 보통 요런 유형의 학생들을 저는 이제 알아서 한다고요 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좋은 형이 아니군요. 요런 친구들의 특징은 항상 알아서 한다고요를 입에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렇지. 이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뭐 하기 싫어서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어디 가도 수업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상위권 학원을 표방하지 최하위권을 표방하는 학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받을 길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친구들은 첫 시작으로는 오히려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몇 학년인가에 맞추지 말고 어쨌든 자기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때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기쁜 소식은 중학생이 중학과정을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생이 중학과정 공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용기를 갖고 과감히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학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뭐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어디를 선택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디를 하지 말아라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 학원에서 뭐 하니? 라고 물었더니 계속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해요 라고 하면 그 학원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가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좀 간편한 그런 교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놓고 보자면 제일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하위권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맞지 않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수준이 아주 낮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례가 있나요? 우와, 네. 저 9등급에서 1등급 받은 남학생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실제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첫 순간을 기억을 해요. 그 친구가 뭐 상담글을 남겼길래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아예 비동사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MR, is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네. 얼마 만에? 그래도 그때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1등급 만들었거든요. 네. 예? 고3 올라가는? 그쵸, 그쵸. 1년 만에.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네네네. 와. 혹시 식사하시면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실은 뭐 방법은 되게 항상 그렇지만 부차적인 거고, 와, 그 친구의 그 독함과 그 마음가짐에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본인이 항상 가장 먼저 새벽 5시에 교실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와, 그걸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고선 일어날까 말까 하면 이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다 입고 가방을 옆에 놓고 양말까지 신고 딱 울리면 자긴 들고 그냥 나갔다는,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하겠다. 아니, 혹시 그 학생 중간에 군대 갔다 온 학생 아니야? 그 5분 대기조인데? 그 군대 가면 그런 거, 그렇구나. 그 옷 그대로 이렇게 자다가 삥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렇구나. 그런 훈련이 있거든. 네. 5분 대기조 출신인가 봐. 진짜 대단하다. 항상 5분 안에 그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 5분 대기조. 야, 진짜 어마어마한 의지의 네네네, 사나이네요. 정말로, 네. 엄청난 의지력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요. 그럼 괴종식의 형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이제 보통 어머니가 아이한테 학원 숙제 없니? 학원 숙제 했니?
요거를 3회 이상 반복을 해야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 적기 시작하는 요런 유형의 학생들을 이야기하고요. 왜 이름을 괴종시계형이라고 붙였냐면 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은요. 공부하는 척만 하고 그냥 집이랑 학교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표를 들어보면 등급을 올린다거나 뭐 모르는 걸 알게 된다거나 그런 건 거의 관심이 없고요. 일단 학원에서 숙제 검사를 했을 때 걸리지 않는 거.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가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 그냥 딱 요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학생 중에는. 저는 사실은 공부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번아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하진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 아이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요즘 뭐 정보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사실은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그냥 의욕이 바닥이 나기 전에 저는 잠깐 그 정도 상태라면 학원을 끊고 뭐가 문제인지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어머님들은 선생님이 애가 없어서 한가한 소리 하신다고 얘가 지금 그나마 학원이나 다니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라도 꾸역꾸역 하는 거지 그것마저 끊으면 얘 완전히 바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 오래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어머님께 손을 꼭 잡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더 나빠질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달 쉬어가도 큰일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대부분은 좋은 합의점을 찾으면 그냥 관성적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괴종식의 학생들이 엄마, 주 선생님이 좀 잠깐 끊으래잖아. 근데 진짜 그 전화위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좀 본인도 경각심을 갖기도 네. 하고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 가끔 멈춰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찐 모범생형입니다. 이건 진짜 모범생이군요. 네. 마치 신화 속의 용과 같은 그런 어딘가에 존재한다고는 거의 들었으나 없는, 네. 현실에서 본 적은 많지 않은 어. 하지만 어딘가에 있긴 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숙제 같은 것도 잘 챙겨서 하고 뭐 곧잘 중학생이지만 고1 모의고사까지는 풀어내고 이제 이런 유형의 학생들인데 그럼 또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은 욕심을 부리세요. 이제 내친 김에 고3까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일단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선행을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빨리빨리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건 사실 고3 후반기에만 가도 어마어마한 양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1 학력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장 중에 뭐 요런 게 있었어요. 뉴턴이 한 말 중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읽고 오케이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고3까지 직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고1, 2 수준의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놓고 생각하는 연습. 뭐 이거를 많이는 못하겠죠. 그래도 하루에 한 2주문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사실 그 능력이 없으면 1등급은 절대 안 나와요.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사실 시험 이름 자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네. 뭐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 그런 사고의 능력을 당연히 측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어도 하여튼 국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네네네. 네. 말만 다른 나라 말일 뿐이지.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말로만 나와도 네. 생각하는 게 어려운데 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그쵸. 특히 찐 모범생 형들은 예, 충분히 해볼 수 충분히 있죠.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해설지를 봐도 네. 그
지문의 수준이 어려운 경우에 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던데요. 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동료와 함께 연구한다. 제자와 함께 연구한다. 네, 이게 1번 키워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공유된다가 나오고, 3번 문제가 지식의 빈칸 이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지식의 협동성. 뭐 그런 류의 말이 들어가야죠. 지식이 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뭐 협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이거를 녹여서 새로운 정보를 유추해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요즘의 그 디지털 세대들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끊어져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독해할 때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도움이 된다 하셨잖아요. 네. 이런 생각하는 연습은 뭐 마인드맵을 그린다던가 뭐 방법이 어떡해. 있나요? 너무 훌륭하시다. 네. 근데 마인드맵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키워드를 몇 개 적어놨어야 사실은 마지막 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5글자 이내로 한 2문장 단위씩 끊어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네, 정리. 네, 네. 그렇군요.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